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방송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이 방송은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질문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우연찮게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하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챗 GPT랑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재미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긴 인공지능이 무슨 죄입니까? 제대로 물어볼 줄 모르는 제 탓이죠. 그제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답니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대로 공부해 보기로 했답니다. 사실 제대로라고 하기에는 좀 양심이 어쨌든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조금 전에 챗 GPT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런데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긴 아는 게 없으니 물어볼 것도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보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사전 공부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될까요?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태도, 후속 질문, 그리고 약간의 기술이 첨가되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단계별 유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인데요. 먼저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물어보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과연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요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요약 작업은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수인데요.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빗나가는 질문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앞의 작업이 끝난 후에 관련 리스트를 작성해 봅니다. 우선순위와 목적을 고려해서 적절히 배치해야 하겠지만 이때도 약간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로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의외로 전문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음을 활용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방식인데요. 아, 알파벳 A입니다. as, 뭐뭐로서. 자, 상대방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최대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단어라고 하거든요. 학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으로서 이건 어떤가요? 선배님 등 이렇게요. 그리고 알파벳 E입니다. either. 이래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 방법이 좋을까요? 하는 방식인데요. 잘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을 제한할 수 있어서 모든 질문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다음에 이 알파벳 I입니다. if, 만약 뭐뭐라면 인데요. 이때는 입장을 바꿔서 또는 제3자 입장에서의 견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 5. opposite, 반대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다른 견해를 알고 싶을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다른 생각도 있는지 추가 질문을 할 때 적절히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U입니다. until, 언제까지라며 시간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어떤 가업을 추진할 때 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때 반드시 초기부터 설정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팅을 하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질문 또는 인터뷰를 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좋겠죠. 미리 도착해서 장소를 먼저 파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런 환경적인 배려는 물론이고요. 미리 질문 방식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할까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드디어 본격적인 질문 단계입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과 질문을 하는 사람 모두 긴장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전달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만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3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별거 아니잖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가지를 치고 들어가서 원래 주제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의 질문을 시도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전에 답변을 요약해서 상대방에게 재차 확인을 구하는 방식,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꼭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뷰 상황에서도 활용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닫힌 질문, 예를 들어서 이거냐 저거냐, yes, no, 예, 아니요 라는 방식보다 열린 질문, 주관식 시험하고 똑같겠죠. 상대방이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좋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현재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도 앞으로 나아가는 질문, 좀 진취적인 질문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에 관해서인데요.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높고 빠르게 진행할 때는 기운차고 맑은 느낌을 주고요. 이럴 때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이고요. 또 높고 천천히 말할 때는 상냥하고 느긋한 느낌이 든답니다. 강조할 때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낮고 빠르게 말할 때는 유능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뉴스 진행자나 정보 진행자가 다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낮고 느리게 할 때는 차분한 느낌을 주는데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조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연기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평소 생활할 때도 염두에 두면 의외로 활용도가 높겠죠. 실제로 소비자 관련 자동 응답 서비스도 분야에 따라서 목소리 톤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의할 점은요, 왜라는 질문. 예를 들어서 우리 육하 원칙 중에 그 왜라는 질문이 있죠. 물론 뭐 육하 원칙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왜라는 질문을 할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마치 취조당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질문하는 사람의 의욕이 넘칠 때 이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들추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한 사람에게만 자주 사용하는 것을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하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상대방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어휘를 사용해서도 안 되겠죠. 이때는 질문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명확성과 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경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준비 작업에서부터 잘 설정해야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서로 어색하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든지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겠죠. 듣기만 해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냥 말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는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질문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당연히 꼭 이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이건 역시 신뢰와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기본을 도외시한다면 어떤 방법이나 기술도 무용지물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과 시청각 자료 등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마치 같은 사람이 여러 버전의 내용을 다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리 다양한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유미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테마로 기본을 지키면서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나날이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